안녕하세요. 닥터 파이낸스 김영환 교수입니다. 오늘은요, 며칠 전에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학부 경영학과 학생들, 신입생들, 따끈따끈한 25학년도 2호 학번들입니다. 얘네들의 대상으로 서베이한 결과를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해마다 요맘때면은 이제 신입생 대상 특강을 좀 해주거든요. 커리어 관련해서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는데, 작년도 금년도 재미있는 결과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의 질문 중에서 또 CPA가 되려면 어떤 자질이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어서 그걸 같이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은 커리어 관련해서 대학 들어온 후에 커리어 관리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따끈따끈한 2호 학번들 98명, 그죠? 대상 서베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학과 학생들이 가장 되고 싶은 게 뭐냐? 나중에 한 40대쯤 됐을 때, 3, 40대 돼가지고 뭐가 되고 싶어? 그거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답변은 노란색이고요. 그 다음에는 네 부모님이 너한테 원하는 건 뭐니? 라는 걸 해가지고 또 그거는 살색, 여기에 핑크색인가요? 요걸로 같이 대조를 이뤄 봤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위주로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가부터 쭉 보고요. 부모님들이 원하는 건 뭔가는 그 대조를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들이 제일 원하는 거 대기업 부장님, 임원 되고 싶어요. 예, 좋습니다. 한 40세쯤 되면은 뭐 삼성, 뭐 SK 이런 데서 부장님이나 아니면은 뭐 임원, 그죠? 전무, 상무 이런 게 이사님 되시면 좋죠. 대박을 기원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회계사로 나오더라고요. CPA에 대한 학생들의 이 열망들이 상당히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전문직 자격증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가 제가 또 별도의 그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나눠드리겠습니다. 요즘 회계사 지원자 수가 얼마나 폭증했는지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학생들이 회계사만 원하는 게 아닙니다. 외국계 기업의 본사 혹은 외국의 지사를 근무하는 거가 3등입니다. 보시면 1, 2등에서 3등으로 가죠. 보시면은 저희 성균관대 경영학과 신입생 애들의 이 앰비션, 야망이 대단히 큽니다. 보시면은 말하자면은 골드만삭스의 본사에 가가지고 출세하겠다. 혹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본사에 가가지고 출세하겠다. 이런 거죠. 한국 지사 정도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외국계 기업의 한국 지사에서 근무하고 싶다. 이건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외국계 기업 다음에는 금융권 직원, 뭐예요? 금융 공기업 제외하고서 은행, 증권, 보험사, 국내에 그런 쪽으로 가고 싶다 하는 친구들 여기에 쭉 있고요. 그 다음이 변호사, 로스쿨 가고 싶은 친구들이 또 꽤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계 기업의 한국 서울 지점 근무하고 싶다. 그죠? 그게 여기에 있어요.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인데 보셨다시피 세 번째가 본사로 치고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야망 좋습니다. 존경합니다. 꼭 대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학생들 중에 블랙락,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이런 데에 회장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글로벌 회장. 자, 그다음에는 공무원 공기업 직원으로 일하고 싶다는 것도 여기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또 벤처 창업하고 개인 사업하고 싶다. 좋습니다. 우리나라도 또 벤처 창업 이런 거 많이 해야 되겠죠? 언제까지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의존하겠습니까? 그죠? 그다음에는 중견기업 부장님, 대표 회장님 그런 쪽으로도 가고 싶다. 좋습니다. 그리고 외국 석박사 돼가지고 학계로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꽤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문직이나 공무원 있었고 뭐지? 한 세 명 정도가 의사 그러더라고요. 보니까는 이과에서 이제 안전빵으로 그냥 걸어놓고 온 친구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문이과 무슨 뭐 상관없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오고요. 재밌는 건 뭐냐면은 본인들이 의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정작 여기 보내면서 얘가 의사 되기를 바랬는데 할 수 없어. 절로 가. 라고 보내신 케이스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고 학생 본인이 이런 식이다 그러면은 빠이빠이. 예,
가서 잘 성공하시기 바라고요. 뭐 알아서 하세요. 나는 모르겠으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국내 대학원 석박사 바로 진학하고 싶다. 항공사 근무 하고 싶은 거 살자. 그 다음에는 작가, 방송 PD 딱히 없어요. 번듯하고 자신 있는 직장 등등에서 나왔고요. 자, 본인들의 야망은 이렇게 된다는 것. 특히 외국계 기업의 본사를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 그죠? 경영학과에도 대단히 많이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면 부모님들은 너님한테 뭘 기대하는데? 딱 봤을 때는 제일 많이 기대하는 거는 일단 갔으면 회계사 붙었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 92학번이거든요, 92학번. 이때, 저희 때도 그랬었어요. 아니, 대학 들어갔으면은, 변호사, 회계사, 무슨 행시, 재경행시, 이런 걸로 봐가지고 일단 간에 뭐 안정 자격증, 이것부터 해!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똑같죠. 그죠? 뭐 아들, 딸이 안정된 직장 가지라고 하는 마음인 거 알겠습니다. 근데 그건 그렇고 본인들이 제일 원하는 건 따로 있다 하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웬만큼 같이 가기는 해요. 그래도 예, 여러분들 다 효자 효녀들이 되나서 부모님이 뭐 해라 그러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열심히 하시는 친구들이죠, 다들. 어느 대학이든지 우리나라 학생들 좋습니다. 하여튼 간에 근데 그래도 그 다음이 대기업 부장님 임원 생각을 사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금융권 가가지고 은행, 증권, 보험사 가가지고 해라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이 변호사 해라 하는 거고, 그 다음이 공무원 해라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그 다음이 또 뭘까요? 쭉 보면은 요거죠. 외국계 기업의 한국 지점 근무를 해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서울 지점에서 근무해라. 라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 다음에 쭉 내려가시면서 나오는 게 외국계 기업의 본사로 치고 들어가라 하는 거가 이렇게 쭉 그 다음으로 나와요. 좀 재밌는 대조가 됩니다. 학생들은 야망이 넘치는데 부모님들이 야망이 이거는 이제 간극이 느껴지시죠? 뭐 부모님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어요. 야, 그거 가가지고 너무 출세하면 나의 노후는 누가 봐주냐? 가지 말고 내 품 안의 자식이라고, 너무 출세하지 말고 그냥 내 근처에만 있어 다오. 그 마음도 알겠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일단 간에 외국계 기업 본사까지 치고 들어가서 정벌을 해야죠. 그죠? 그거는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얼만큼 야심찬지, 그걸 좀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참 확 내려와가지고, 여기 보면 벤처 창업을 하든가, 개인 사업해라, 중견기업의 부장님이 하든가, 그 다음에 외국으로 유학을 가든가, 뭐 이런 걸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쭉 나오고요. 재밌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학생들이 질문하는 거가 한 가지가 재밌는 게 나왔어요. 회계사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자질이 뭡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서 재밌다 저는 느꼈는데 한 가지 걸고 넘어졌어요. 여기서 워딩에서 가져야 할 자질이 무슨 뜻인가? 가져야 할 어떤 어감이에요? 어떤 무장을 철저히 해야 되는가? 그러면은 정신무장을 철저히 했으면은 CPA 시험을 빨리 패스하고 막 잘하는가? 그렇게 정신무장을 막 잘하면은 PwC 무슨 뭐 대형 그 회계법인 이런데 파트너까지 완전히 잘 되는가? 그 좀 궁금하지 않아요? 그게 같은 뜻인가? 그리고, 그렇죠. 특히 CPA 시험을 잘 보면은 PwC 파트너까지 다 잘 되고 막 거기에 사장하라는 보장이 있는가? 이 둘이 같은 건가? 물어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다른 자질을 가지면은, 그죠? 여기서 뭐 내가 어떤 자질이 필요해!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자질이 없으면은 열등한 걸까? 라는 거를 좀 확실하게 걸고 넘어지고 싶어서 그럽니다.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A와 B는 같지가 않습니다. 그죠? 제가 친구들 중에 CPA가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보면은, 파트너로 해가지고 PwC 3일에서 잘 나가는 친구들 보잖아요. 물론 똘똘하고 되게 똑똑했고, 걔네들도. 뭐, 시험 패스도 뭐 2년 만에 뭐 하고, 뭐 등등 해가지고 잘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파트너까지 가는 거는 너도 나도 다 잘났는데 거기서 파트너까지 가는 거는 영업력이야. 영업력이고 사람이 좋아야 돼요. 그죠? 흉금을 터놓고 누구든 특히 그 부자분들이나 아니면 기업 사장, 회장님들이 이런 분들이 흉금을 터놓고 같이 그냥 이 부담 없이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거기서 너무 지나치게, 이제 뭐랄까, 그 텐션 빌드업 돼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데서 장사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질이 필요하냐? 시험 패스하기 위한 자질과 거기서 영업 잘하기 위한 자질은 다른 얘기예요. 그러고 이 CPA에 대해서는요, 그 뭐예요? 제가 BCPA로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어, 거기에 취향 내지는 거기에 스타일, 그 사람의 스타일마다 맞는 스타일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CPA 패스하신 분한테 이런 얘기 여쭤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패스하신 분들은 그냥 뭐 열심히 하니까 되더라고. 뭐 성실하면 되는 거지. 뭘 그런 거 자질이 필요하냐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객관적으로 제가 그 바깥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어, 여러분의 질문이 만약에 그렇게 묻지 않고 회계사는 어떤 취향, 체질 혹은 어떤 두뇌, 어떤 종류의 두뇌한테 맞나요? 라는 질문을 했다 그러면은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탑 퀘스천이라고 저는 얘기하겠어요. 뭔 얘기하냐면요. 지금까지 신입생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죠? 대학을 들어갈 때까지의 시험, 수능 시험, 뭐 내신, 이런 시험들 있잖아요. 그 대학 입학할 때까지의 시험 같은 거는요. 자기 자신의 취향, 체질, 두뇌, 이런 거에 맞는지 아닌지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신을 무식하게 갈아 넣고 꾸겨 넣으면은 언젠가는 성적이 나오는 시험입니다. 그냥 시스템에 이 사회에서 주어진 시스템에 수능을 잘하면은 그냥 언젠간 성실하게 꾸겨 넣는 자가 거기에서 점수가 최대한 잘 나오게 돼 있어요. 이름도 수능 시험이에요. 순응 수능.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해서 이름 지은 거지만은 실질적으로 수능을 얼만큼, 그죠? conformity를 테스트하는 시험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독하게 잘못된 시스템이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근데 좌우지간에 대학 입시 학력고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학력고사 제가 봤던 게 그거잖아요. 근데 그때야말로 정말 뭐든지 그냥 갖다가 죽어라고 열심히 하면은 그 하는 만큼 나왔어. 그리고 머리가 좋은 만큼 그냥 뭐 IQ 테스트처럼 그냥 쭉쭉 나가게 됐었어요. 극단적으로 점수가 잘 나오게 된 케이스였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그때 어떻게 그게 저의 족쇄가 됐냐 하면은 뭐든지 꾸겨 넣으면 나는 다 잘 될 거야 라고 착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분야에 상관없이 나는 갖다 갈아 넣으면은 내가 뭐든지 해낼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서 뭐예요? 사법고시부터 막 보려고 막 들었었어요. CPA도 보고 막 이러려고 들었었는데, 그게 체질이 아니면은 몸부터 거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20살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부터의 커리어에 관련된 시험, 그죠? 이거는요, 여러분의 이 취향? 이런 게 뭔지, 내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냐, 그런 거에 따라서 이 분야의 시험이 여러분한테 맞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합니다. 안 맞는 거 분야라고 했을 때 아무리 내가 꾸겨 넣어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무조건 안 되는 건 물론 아니죠. 9년 동안 막 구술을 해가지고 되신 분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까지 해가지고 하여튼 간에 구겨 넣어도 안 될 거는 안 됩니다. 확률의 게임인데 확률이 정말 낮아요. 그런 분들은. 그죠? 내 체질에 안 맞는다. 그러면은 인정을 깔끔하게 하고서 뭘 해야 돼요? 다른 쪽으로 가야 돼요. 예.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헌법에서 F를 받았다 그랬어요. 저는 법률적인 거, 법논리 지독하게 싫어합니다. 저는 그쪽 스타일이 아니에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나는. 나는 마케팅적인 크리에이티비티 뭐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해요. 그리고, CPA를 준비하려고 학원도 다녔었고요. 뭐, 기본적인 과목들은 봤었어요. 근데 그 시험 공부를, 학과 공부를 했었죠. 근데 저는 세법을 보는 순간 확 틀어졌다 그랬죠. 때려잡아도 나는 싫어. 법논리 난 정말 싫어요. 그리고 헌법에서 F를 받았다 그랬죠. 나중에 사법고시부터 보고 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서. 그랬더니만은,
거기서 몸이 거부를 하고요. 몸이 나빠져서 시험을 아예 칠 수가 없었어요. 기말 시험을. 그랬더니만은 F를 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 허영 교수님이 계세요. 연세대학교에 허영 교수님. 근데 나는 그 F를 지금 평생 달고 살아요. 그리고 그 F가 고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F를 받는 순간부터 뭐냐면은, 아, 이것만큼은 나의 체질이 아니니까 미련 없이 반대쪽으로 100m 달리기 죽으라고 뛰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미련을 버리라고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무슨 착각을 하냐면은 F를 받았으면은 그 학점을 반가이 내지 재수강해가지고 F를 메꾸고 그거를 뭐 B뿔이라도 좋으니까 더 좋은 성적으로 바꿔야 돼라고 강박관념을 가지고서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수능 시험 때까지 평생을, 사실 여러분들 4세고시, 3세고시 대치동에서부터 그런 것부터 뺑뺑이 돌았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죠? 거기에서부터 수능을 하는 기계로 키워져 왔거든. 그러다 보니까는 습관적으로 드는 반응이 뭐냐 하면은, 아, 그럴 리가 없어. 나는 육각형에 인재해야 돼. 내가 F를 받으면은 그거를 그만큼 내가 불성실했던 걸 거야. 나 자신을 막 학대를 하면서 다시 시험을 쳐서 어떻게든 B뿔이라도 받는 게 성실한 착한 학생이고 모범생이고 그래야지만 이 세상의 리더가 되는 거라고 잘못 세뇌가 됐었어요. 거기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라고. 예, 그거는 스스로의 오만에 걸려 넘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20대가 정말 방황을 많이 했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정작 30세 돼가지고, 파이낸스 박사과정에 딱 들어가니까요. 거기에서 이과 수학을 배우게 됐거든요. 근데 이과 수학이 훨씬 더 내 체질에 맞더라고. 헌법은 때려잡아도 난 싫은데, 그쪽 건 공부하기 싫은데, 이과 수학 이거 하라 그러니까는 재밌어. 내가 왜 문과로 와서 이 고생을 했지, 지금까지? 라는 거를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난 문과에 가야 했던 이유는 내가 위대한 리더가 돼야 되고, 뭐, 비즈니스에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뭐, 이제 사람들을 아우르면서 뭐, 훌륭한 리더가 돼야 되겠고, 그게 비즈니스적으로 뭔가 크게 돼야 되겠다. 그래서 교수가 되든가, 사업가가 되든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면 변호사가 돼가지고 그 사업들을 잘 해주는 그런 리더가 되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문과로 갔었는데, 아니, 이과 수학이 더 재밌더라고. 문과의 헌법보다 훨씬 재밌어요. 세법, 야, 그거보다 이과 수학이 재밌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과 수학에서 내가 무슨 뭐 날고기는 만점을 받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뒤늦게 깨닫게 되더라고. 종류가 다른 겁니다. 중요한 게 그거예요. 브레인이, 두뇌가, 그죠? 어떤 급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거를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몰라. 예, 왜냐하면은 평생 대학 시험 볼 때까지 세뇌받은 게 뭐예요? 급 나누는 거 하고, 그 다음에는 들어가서 뭐 사법고시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급이 뭐 행정고시고, 그 다음 급이 CPA고,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브레인 워싱이 그 사회적으로 너무 지독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뒤늦게 외국에 유학 나가서, 아,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야.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얘기해 줄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래서 그거를 좀 같이 나눠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대학 들어온 거 웰컴입니다. 근데 본인의 체질이 뭔가를, 그죠? 어떤 체질인가, 어떤 취향인가를 제대로 알게 되길 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게 돼요? 물론, 긴지 아닌지 F도 받아봐야 되겠죠? 헌법 같은 거 가서 맞아보라고. 그죠? 나도 받고, 근데 그럼 살고 있어요. 괜찮아. 그리고 CPA도 좋아요. 해봐. 세법까지는 한번 학원까지라도 가가지고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F를 받았을 때에 내가 취직할 때 안 될까 봐, 겁이 나. 그래서 애당초에 이런 걸 시도해 보기도 싫어해요. 이 지독한 겁을 먹고 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어차피 취직할 때 그런 거 안 봐요. F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래, 그 체질 네가 아닌 거 깨달았구나. 그러면 그 반대급부로 뭘 더 노력을 해봤니? 라는 거를 물어보게 돼 있어. 이게 그걸로 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다른 거, 뭐 내 체질이 아니란 걸 배웠다. 그러고서 디펜드 내지는 그거를 말할 수 있느냐, 당당하게. 그죠? 나는 헌법 체질 아니더라고. 그래서 마케팅 혹은 뭐 파이낸스 딴 쪽이 좋아서 그쪽으로 갔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자질이 되느냐. 자질 내지는 그런 훈련이 돼 있느냐. 그죠? 그런 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동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무슨 회계학을 하지 마라, 무슨 뭐 헌법을 하지 마라, 이런 걸로 곡해하거나 악마에 편집하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골고루 다 택해 보시기 바라고 다 맛봐 보시길 바랍니다. 인턴십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하여튼 간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